자, 이제 전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스피커의 소재에 대한 특성, 또 이제 스피커의 원리, 이런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커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그 이론에 이제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소리를 전달하는 어떤 사람이 증폭해서 크게 전달하는 그 연구와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다양한 소재를 적용해서 오늘날 이제 다양한 음질을, 좋은 음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틀이 완성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스피커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 또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절단을 해 놓은 건데,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자, 스피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자석, 마그넷이 되겠고요. 스피커에 이제 자석을 붙여서 사진과 같이 지금 이제 그 피스로 결합이 돼서 조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스켓, 프레임에 자석이 붙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지 플러그라고 하는 요 위상 플러그도 요 안에 자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레임에 자, 보시면 이제 진동판 콘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콘지에 결합이 되어 있는 기둥, 요걸 이제 보빈이라고 합니다. 보빈에 그 스피커 리드선,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요 단자에서부터 리드선으로, 리드 와이어로 해서 보빈에 통과를 해갖고 이제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는, 요게 이제 스피커에 이제 그 단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면은 요 보이스 코일로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댐퍼에 대해서, 자, 이제 그 각 부위에 대한 어떤 그 소재에 대한 특성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콘지, 이 부분이 지금 이 스피커 단자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리드 와이어를 단자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전류가 인가가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석에 한 2mm 정도의 홀이 있어요. 홀. 이 홀로 이 보빈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센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고, 보시면 아까 제가 지금 댐퍼를 절단을 해놨는데, 이제 본딩으로 댐퍼를 접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서라운드 엣지, 러버라고도 하고, 서라운드 엣지를, 요 서라운드 엣지는 이제 합성 고무 재질이거든요. 요거를 사전에 미리 이제 많은 양을 제작을 해 놓죠. 프레스로 찍어서.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 서라운드 엣지를 보시는 이 프레임 바스켓에 1차 본딩, 2차 본딩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댐퍼와 서라운드 엣지가 다 접착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낼 준비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스피커는 4호음이다, 2호음이다. 그 기준을 이제 잡는 거는 바로 요 보이스 코일의 감긴 양. 요게 이제 그 오음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많이 감겨질수록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발생하죠. 자, 이 마그넷 자석에 홀 안으로 보빈이 들어갔을 때 이 자석도 자력이 있습니다. 자기장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자석은 고정된 자력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항상 일정하게
예를 들자면 100이라는 수치의 가우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 자석의 자력의 단위를 가우스라고 합니다. 100이라는 그 수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보이스 코일의 자기장은 앰프에서 출력되는 출력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인가되면은 어떤 그 음악이 재생될 때 음악의 강약에 따라서 자기장의 어떤 앰프의 출력에 따른 그 출력량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력량의 강약에 따라서 자기장도 강약이 변화되고 그 반발력에 의해서 스피커 진동판의 움직임의 강약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상태에서 한번 좀 찍어주세요. 좀 더 내려갖고. 자, 지금은 댐퍼와 서라운드가 엣지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제가 그 듀라셀 건전지 1.5V 건전지를 리드선에다가 전압을 준다는 거는 방금 전에 보신 그 보빈에 감긴 보이스 코일에다가 자기장을 유도를 시켜서 반발력을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댐퍼와 엣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올라오죠. 마그넷과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되는 그 자기장이 서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극성을 바꿔서 반대로 해볼게요. 자, 이때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뀔 때 스피커 극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자, 이 스피커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스피커 진동판에 제동을 주는 댐퍼와 서라운드 엣지가 다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종의 이제 스피커가 그 전류에 의해서 작동을 할 때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다 설계한 값에 의해서 접촉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정 부분 이상 방금 전에 그 접착이 안 된 스피커에 비해서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복원하려는 텐션 값을 댐퍼와 엣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주지 않았던 접착이 전혀 안 된 상태의 그 진동판의 움직임과는 다른 형태로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원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 임피던스, 공칭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고 DC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공칭 임피던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앰프의 재원을 보면은 4오음일 경우 100W, 2오음일 경우 200W 이런 식으로 이제 앰프의 출력과 스피커의 부하 매칭의 어떤 그 상호작용에서 자, 요거를 한번 제가 DC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3.45ohm이) DC 저항입니다.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한 어떤 임피던스를 DC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 일정하지 않고 어떤 스피커는 뭐 3.5ohm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3.6ohm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4ohm을 살짝 넘어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DC 저항을 표기하지 않고 공칭 임피던스를 표기하는 이유는 어떤 그 앰프와 스피커의 재원을 출력할 때, 자, 이 스피커로 예를 들면은 100W일 경우
75W를 재생을 할 수 있다. 전격 출력이. 또 어떤 특정한 파워앰프의 경우에 우리 파워앰프는 100W일 경우 4오hm 시 4오hm 부하 매칭 시 100W의 출력을 내어준다. 이런 어떤 그 공식적인 표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소수점이 다 3.3, 3.4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명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ohm일 때 100W인데 3.9ohm일 때는 뭐 98W 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이제 뭐 명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일정한 가장 핵심이 되는 sek션을 나눠서 그거에 대한 수치와 명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공식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 리드선이 단자와 끊어지거나 보이스 코일 보빈에 들어가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 보이스 코일의 감기기 시작점과 감긴 후의 끝 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하나가 단선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사진과 같이 분리를 해갖고 끊어진 부분을 이어준다든가 아니면 다 걷어내고 풀러내서 다시 감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제 이 보이스 코일이라는 게 본딩으로 접착되어 있는 건데 얇은 동선이에요. 이 보이스 코일은 동선과 알미늄 선을 많이 사용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사용하고 자, 이제 간혹 요 보이스 코일이 끊어지지 않고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풀리면 이제 간섭을 주겠죠. 보시다시피 요 사이에 유격이 크지는 않거든요. 풀리면은 촥 풀어지니까 이제 이 사이에서 이 보이스 코일이 놀면서 스피커가 운동을 할 때 크르륵 하는 이제 소리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량 증상의 하나죠. 이러할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선이 단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 측정했던 DC 저항 값은 그대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터기로 스피커를 측정해 갖고 DC 저항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스피커 상태가 무조건 잘 보존이 돼 있다고 파악해서는 안 되겠죠. 또 전류가 흘러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과도한 출력, 쉽게 얘기해서 보이스 코일로 큰 양의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동선을 감아갖고 어떤 그 유도값 리액턴스라고 하거든요. 그 일정한 지금 이제 감겨져 있는 DC 저항의 값은 파이가 커진다든가 감긴 양이 더 많아지면 DC 저항 값은 바뀌는 건데 그것들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 단심선이 여러 번 감겨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쇼트가 나면은 그 값이 유지가 안 되겠죠. 서로 붙어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얇은 선이 에나멜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제 댐퍼가 되겠습니다. 댐퍼라는 거는, 우리가 스피커가, 지금 이제 이 댐퍼가 웨이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주름이 펴지면서, 펴질 때 다시 복원하려는, 주름을 잡아놓은 게 펴지면은 다시 복원을 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 댐퍼의 역할은 스피커가 운동을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하 운동을 할 때 제자리 설계자의 의도에서 이 부분이 이 스피커의 콘지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계속 복원하려는 힘을 작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댐퍼가 대출력 스피커의 경우에는 댐퍼가 굉장히 하드해요. 이것도 좀 하드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원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접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스피커를 눌렀을 경우에 좀 세게 눌러야 하는, 쉽게 얘기해서 하드하다는 얘기는
대출력 스피커는 댐퍼가 굉장히 하드하다. 반대로 저출력에서 어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음질용 스피커라는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은 이 댐퍼가 좀 연하죠. 복원력이 살짝 작습니다.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손으로 눌렀을 경우에 쉽게 유들유들하게 눌리는 특성이 있고요. 진동판은 이제 콘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진동판은 굉장히 가벼워요. 제가 들었을 때 댐퍼, 보빈, 보이스 코일이 다 감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고 이거는 이제 파이버하고 종이가 그 종이를 합성을 해서 만든 진동판이고 방수 코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카오디오 스피커는 이제 습기에 노출됐을 경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필히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댐퍼가 이제 대출력 스피커의 경우 댐퍼가 하드하면서도 진동판도 무게가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진동판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보이스 코일, 댐퍼, 진동판 세 가지,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 플러그와 더스트 캡을 채용한 것들 또는 자석, 페라이트를 사용했느냐, 네오드뮴을 사용했느냐, 알리코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음질의 특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음질이 좋은 스피커라고 하면은 이 진동판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그래서 이제 고음질용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하는 것들에 적용되는 그 진동판 소재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케블라 굉장히 단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미드, 우리가 이제 그 일본 S사의 제품들이 진동판이 다 그 아라미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멤브레인, 카본,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진동판이 엄청 단단해요. 진동판이 단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스피커 진동판이 결국에는 그 매지는 공기를 타격을 해갖고 우리가 그 소리를 전달해서 듣는 건데, 그 이론은 뭐냐면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정확하고 명료한 음이 우리 귀에 전달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과거에는 어떤 소재 공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에는 진동판보다는 자석, 뭐 알리코 자석, 네오드뮴 자석과 어떤 스피커의 전반적인 프레임이라든가 직경을 가지고 어떤 음질적인 그 연구를 많이 했다면은 지금 현재 오디오는 진동판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진동판의 소재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진동판이 그만큼 음질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동판이 단단하고 가벼울수록 음질이 좋다라고 이제 서로 진동판과 음질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원리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석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 자석 이제 영구 자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구 자석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력의 단위인 가우스는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뭐 몇 개월 단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지금 적용되는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년, 40년 사용하면은 초기의 값에서 좀 벗어난 자력이 빠진 그 유지가 될 테고요. 네오드뮴이나 알리코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자력 특성이 우수해 갖고 시간이 이제 뭐 100년이 지나도 초기 상태와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나 아주 미세한 양의 어떤 자력은 그 빠져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플러그라고 해갖고 그 위상 플러그가 이제 달려 있는데
요거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요. 이 스피커의 경우에는 이제 더스트 캡이라고 해갖고, 쉽게 얘기해서 요 틈 사이로 이물질,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만약에 금속이 들어가면은 이 밑에까지 침투가 된다면은 자석이니까 달라붙겠죠. 그러면은 그 달라붙은 금속이 보이스 코일을 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소리가 이제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고, 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트위터의 진동판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 면적에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신호가 인가되는 그 주파수에 응답을 해서 만약에 이 대역이 재생되는 소리가 진동판이 이제 움직인다면은 바로 이 큰 부위가 높은 대역, 하이 주파수를 재생하게 되면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가늘고 이쁘게 나와야 될 소리가 너무 두텁게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재생해서 고음의 이득을 취하도록 한 그런 어떤 원리예요. 반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총알형 페이지 플러그가 달려있는 거랑 차이점이 뭔가요? 자 콘 타입에서 재생되는 그 특성은 안으로 갈수록 확산이 덜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재생되는 그 음은 보시면은 타격을 했을 때 이 방향으로 좀 바깥으로 벌어지기보다는 안쪽으로 모이는 특성이 있을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곡선면에서 이 부위에서 재생하는 음은 안쪽으로 모아지기보다는 반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재생되는 음과 여기서 재생되는 음은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부위에서 재생되는 음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파장이 이제 청취자의 귀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달되지 못하고 여기서 소멸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저 플러그 이 스피커의 경우에는 더스트 캡과 진동판이 함께 같이 움직이지만 이 스피커의 경우에는 페이지 플러그는 움직이지 않고 진동판만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소리가 여기 부딪혀서 여기에 타고 구심점을 통해서 쭉 앞으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고음의 어떤 그 이득을 주기 위해서 페이지 플러그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페이지 플러그 방식과 더스트 캡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스피커라는 게 이 부분이 뭐 재생하는 모든 퀄리티를 다 담당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뭐 여러 가지 소재에 의해서 우수한 소재들이 적용됐을 때 좋은 음이 재생되는 거니까 그냥 뭐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특성들을 스피커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음질용 스피커라고 하면은 전격 출력이 너무 크지 않은 것들, 50W에서 한 70W 정도, 마그넷이 막 엄청 이제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크면 안 될 것이고, 스피커 프레임도 너무 과도하게 큰 것들, 사실상 그렇게 이 정교하게 어떤 그 스피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비틀림 없이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막 과도한 퍼포먼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음질에 이롭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동판도 가볍되 단단한 것이 음질이 좋고, 서라운드 엣지의 경우에도 눌렀을 때 굉장히 딱딱한 하드한 것들은 고출력용 스피커이기 때문에 음질용 스피커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좋은데 시간적 제약이 있고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